환자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환자 비밀 누설 보기 볼 것도 없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죠. 그런데 환자 비밀은 비밀인데 혈액관리법상 저 사람이 에이즈피야, 저 사람 부적격 혈액이래,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는 거는요, 그건 2예요. 혈액관리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2가 되고요. 그런 말 없이 그냥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하면은 3 가세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 안 나오고요. 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환자 비밀 누설, 정신질환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환자 비밀 누설, 그러면 3이 되겠습니다. 뭐 국가고시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처럼 쉽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쉽습니다. 단지 미사여구가 조금 붙을 뿐이에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수 사용을 못할 때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별도의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물 먹지 마세요 했으면 물 줘야겠죠? 누가 할까요? 1.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여러분 이런 보기 보면 어질어질하죠? 웬만한 거 답이 다 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간다. 정답은요? 2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답으로 하면은 틀릴 게 웬만하면 없어요. 체열 전 해야 하는 건강진단이 아닌 것은 체열이 뭐예요? 피 뽑는 거죠? 뭐 헌혈하는 거죠?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1. 혈압 측정. 2. 체중 측정. 3. 체지방 검사. 4. 체온 및 맥박 측정. 5. 문진 시즌 및 촉진. 이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거? 3번 체지방 검사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체중은 쟀었죠? 활력 징후는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체열 전 건강진단, 피 뽑기 전에 이 사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진, 시진, 촉진, 물어도 보고, 뭐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두들겨도 봅니다. 활력 징후는 기본적으로 다 측정해요. 체열을 하던, 어디가 아프던, 입원을 하던, 그냥 활력 징후는 거의 맨날 측정합니다. 체중은요, 여자는 45kg 미만이면 피 안 뽑죠. 남자는 50kg 미만이면 피 안 뽑아요. 또 빈혈 검사, 빈혈 있는 사람 피 뽑았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낙상돼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과거의 일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개수 검사, 과거에 헌혈 경력이 있는지, 왜 부적격 혈액으로 판명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뭐 에이즈피다 이런 경우. 또 혈액 검사 결과 보겠죠.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도 조회합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피 뽑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누가 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보통은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인데요. 감염병 환자, 누구에게 감염시키니까 안 되겠죠? 또 약물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안 된다는 거.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강경변 환자 안 되고요. 또 뭔가 장기를 이식받거나 각막을 이식받거나 하면은요,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해야 된대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체열 금지 대상자가 되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계속 감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해야 된다는 것은요, 몇 급 감염병이다? 3급 감염병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서 3급 감염병을 찾는 것입니다. 1번 패스트, 2번 A형 간염, 3번 성홍열, 4번 쯔쯔가무시, 5. 신종 인플루엔자. 이 중에 3급 감염병 뭐예요? 4번 쯔쯔가무시입니다. 1. 패스트는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패탕크 할 때 그 패죠? 1급 감염병이에요. 2번 A형 간염은요, 2급 감염병입니다. 3번 성홍열은요, 2급이죠. 열자 들어가는 거는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죠. 이렇게 암기했어요. 또 쯔쯔가무시는요, 발발쯔, 쥐새끼 때문에 생긴다, 3급 감염병인데요.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찐득이입니다. 쥐새끼 털에 붙은 찐득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찐득이 감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신종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패탕크 신. 거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신입니다. 첫 번째 신은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었어요. 지금은 다 종식돼서 4급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 1급 감염병이에요.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4급입니다. 4급.
여기서 감염병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요 2급이에요. 계속 감시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이죠. 계속해서 감시한다. 계속 감시라는 말이 나와야 3급이고요. 표본 감시라는 말이 나오면 4급입니다. 갑작스런 국내 유입, 치명률이 높다. 유행이 예견됐다 하면 1급이고요. 계속 감시 하면은 3급, 표본 감시 하면은 4급입니다. 여러분, CCTV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이게 3급 감염병을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계속 감시해야 되는 게 3급 감염병인데 계속 감시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계속 감시한다는 거는 마치 CCTV 느낌이야 해서 그냥 제가 예시를 위해서 CCTV를 집어넣은 거지 3급 감염병 환자를 CCTV로 계속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 2, 3급 A, B, C 하니까 CCTV 연결해서 그냥 3급을 CCTV로 제가 그냥 만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계속 감시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만 3급으로 가는 거예요. 3급 감염병 환자를 CCTV로 이렇게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파 가능성 하면 2급 가시고요. 계속 감시 3급, 표본 감시 4급, 유행이 예견됐어,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됐어, 그럼 1급이에요. 매독 3급,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2급이죠.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 4급,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1급이에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급이 보존해야 되는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수술 기록 의사가 하죠.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의사급이 보관해야 되는 거는 다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혈액관리 기록은 의사급이 보관해야 된다. 10년 보관해야 된다. 3년 보관해야 되는 거 진단서입니다. 처방전은 2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간호사, 조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취급하는 것들은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의사가 다 보관해야 되지만은요. 간호기록부, 이거는 직원이 쓰는 거잖아요. 간호사, 조산사가 쓰잖아요. 그쵸? 가정간호기록부, 환자의 명부, 또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은요, 방사선사가 찍어요. 검사소견 기록부, 요런 거 5년입니다. 수술 의사가 하죠? 진료 의사가 하죠? 요런 기록부는요, 10년이에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원 장은 동의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입원한 날부터 몇 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가?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개월하고 3개월 중에 헷갈리시죠? 퇴원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물어보죠? 2개월마다 물어봅니다. 동의 입원했어. 자의 입원했어.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고요. 저 퇴원할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거죠. 2개월마다 물어본다. 3개월짜리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부모가 입원시켰을 때 3개월이죠. 동의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2개월 이전부터 퇴원하실 거예요.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예요? 부모 둘이서 자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입원 기간이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이건 2개월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예시 들었잖아요. 곰이 사람이 되려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은 있어야 된다.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100일에 근접하죠? 2개월보다는. 그러면 정신병원에 엄마가 아빠가 입원시킬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오려면은요. 3개월은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는 겁니다. 또 응급입원 3일 동안 가능하다. 응급입원 왜 시키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을 때, 조현병 환자 칼부림하고 이랬을 때 이거 언제 동의 입원시켜요? 동의가 되겠어요? 언제 보호의무자 찾고 있어요? 경찰관과 의사가 응급입원 3일 시킨다. 구강보건법상 다음 용어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업. 그러면 답이 끝자리가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3, 4, 5죠? 무슨 사업 이렇게 가세요. 구강보건법상 구강질환의 예방,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관리를 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은 뒷자리가 사업이라고 했죠. 3.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4. 구강보건사업. 5.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정답은요? 4번 구강보건사업이죠. 찍으실 수 있죠? 비법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해설을 여기서 찾으시면 아주 편하네요. 그 카페에 비법서 이 비용 비싸다 이런 글 봤는데요.
평범한 가격을 치르면요, 평범한 것밖에 얻지 못합니다. 한 푼도 깎지 말고 내세요. 이런 말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원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거예요. 왜?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강보건법의 목적,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시킨다.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게 모든 법의 목적이에요. 기본계획 5년마다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9실삼, 구강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 하지만 임산부 영유아 매년 해라. 모자보건법 대상자잖아요. 뭔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니까 구강에 관련돼서 매년 해라.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구강에서 해결됩니다. 이 치아 건강이 나쁘신 분은 전신 건강이 다 나빠져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적, 충치 예방, 치아 우식증의 예방입니다. 수돗물에 불소 타가지고 충치를 억제하는 거예요. 불소 도포는요,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구강검진도 6개월에 한 번 하라고 하죠. 스케일링도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니코틴이 끼기 때문에 3개월마다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불소농도 조정 사업.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거죠. 요거 시행하고 계획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이거를 계획하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수돗물의 농도를 맞추는 거는요, 수자원공사 사장이 하는 거예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 0.8 ppm, 최소 0.6에서 최대 1.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0.8 ppm 수돗물 불소 농도. 구강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업 내용 7가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구강 기본계획은요,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한테 사업을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 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아닌 사람 골라야 돼요. 초등학생? 학교, 학생이죠. 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해당되죠.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 되죠. 임산부 영유아 되니까. 또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된 군인, 일단 패스.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학생 다 된다. 사업장, 회사원도 된다. 하지만 군인은 안 된대요. 또 나오는 거, 불소로 양치해서 충치 예방할 때 불소의 농도도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이 불소 양치할 때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0.05%.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농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0.2. 둘 중에 0.05랑 0.2 중에 뭐가 더 숫자가 커요? 0.2가 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더 큰 숫자를 해야 된다. 0.2. 여러분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도 맨날 틀리죠? 그래서 매일 우유 500ml, 매일 우유 500ml. 500ml 0.05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매일매일 0.05.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우유 500ml. 불소는 6개월에 한 번마다. 이 구강보건 사업에서는요, 예방은 해당이 되지만 치료를 해당하지 않아요. 치료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는 거 나라에서 못 해주거든요. 예방만 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업은 여기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1. 구강보건 사업. 2. 일반 수도 사업. 3. 불소 도포 사업. 4. 배수시설 관리 사업. 5.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정답은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니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에요. 이거 왜 하냐? 충치 예방을 위해서. 충치 예방을 다른 말로 치아 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수돗물의 불소를 몇으로 조정할까요? 0.8 ppm으로 조정합니다. 0.8은요, 0.6과 1.0 사이에 있어요. 최소 0.6부터 최대 1.0 ppm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중간인 0.8 ppm으로 수돗물의 불소를 조정한다 이거예요. 이 수돗물의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은요, 일단 수돗물에 불소 타는 사람은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고요. 이걸 계획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의 빠지는 곳이 없어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초등학생, 2.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3.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 4. 부대에 소속 중인 군인, 5.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정답은요?
군인은 아니래요. 이 대상 어떻게 찾아요? 구간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업 내용을 보는데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 구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는 해당된다. 초등학생, 학교 포함되죠? 2번은요? 어쩌고저쩌고를 이용하는 노인 되죠? 5번, 장애인 되죠? 또 임산부 되죠? 영유아 되죠. 근데 군인은 안 된다 이거예요. 불소, 도포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이거 답을 표시해서 나왔는데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불소, 도포는요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도요 6개월에 한 번, 구간 검진도요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소, 도포는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아니에요.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거.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대면 진단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를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입원 말고는 대면 진단 안 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면 진단의 유효 기간을 물어봤는데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한 달 이내에 대면 진단, 의사랑 얼굴 맞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입원도 못 시키고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응급 입원은 대면 진단 안 해도 입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진단서 발급하고 나서 발급일부터 한 달 이내에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의사 얼굴 보고 직접 진단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응급 입원은 뭐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사랑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3일만 입원시킬 수 있는 게 응급 입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죠. 이럴 때는요. 의사의 대면 진단 없이도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응급입원은 며칠 입원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3일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 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이럴 때는요. 자의 입원했어요. 나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는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고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의 입원을 신청하였다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아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아들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죠. 이 보호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3개월 이내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을 연장시키려면은 대면 진단을 해야겠죠? 이 진단서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의사랑 이 환자랑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망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은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재활시설, 4. 국가트라우마센터, 5.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런 거는요. 정신건강 증진시설이잖아요. 질병의 3차 예방에 해당되죠.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에요. 정신의료기관은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정신과 의원, 정신병원 여기서 이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건강이 증진되겠죠. 정신요양시설 노인들이 요양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소해가지고 먹고 자고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이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 다시 활동하다 이게 재활이죠. 정신질환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다 이게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시설은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나뉘는데요. 생활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의식주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재활훈련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나중에 퇴원했어요. 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도 갖고 활동을 해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직업활동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사회 참여, 취업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재활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병원이 있고
있고요.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게 있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을 시켜준다. 사회에 나와서 직업활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되겠어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로 가능한 사람은 정말 매번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1. 미성년자 2. 행방불명자 3. 민법에 따른 후견인 4.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의 배우자. 정답은요?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된다. 나머지는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로는 적합하지 않죠?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받고 돈이 없어요.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회복이 안 된 사람이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안 되고요. 소송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안 되고 과거에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도 안 돼요.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안 됩니다.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령자, 노령자 되죠.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회복이 된 사람, 복권된 사람, 복원된 사람은 됩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 가능해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아닌 자는 1.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런 문제는 여러분 뒤에만 보세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전문 요원이 아닌 자, 간호조무사는 아니에요. 임간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에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간사, 작업치료사가 추가됐죠. 임상심리사,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입니다. 임상병리사가 아니에요. 임상심리사예요. 의료법상 의료인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 약사, 2. 안마사, 3. 접골사, 4. 간호조무사, 5. 치과의사. 의료인은 누구예요? 의사와 간호사예요. 1. 약사 틀렸죠. 2. 안마사, 3. 접골사 틀렸죠. 간호조무사 의료인이에요? 아닙니다. 의료보조인이에요. 5. 치과의사, 의사니까 정답 5번. 치과의사는 의사니까 의료인이죠.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보조인이에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의사는요, 그냥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이렇게 가고요. 왜냐면 정형외과도 그냥 의사잖아요. 산부인과도 그냥 의사잖아요.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로 구분을 하고요. 한 의사, 요 사람들도 의료인이다.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조산사 면허증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굵게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이다.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분했고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로 구분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헌혈자 체열 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헌혈하려고 하는 사람을 체열 전, 피 뽑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강진단. 이 사람 피 뽑고 문제가 없을까? 이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심전도 검사 2. 폐활량 검사 3. 산소 포화도 측정 4. 체온 및 맥박 측정 5. 흉부 방사선 촬영. 정답은요? 4번이죠. 활력증후 측정이라는 얘기죠. 활력증후는요, 피를 뽑던, 병원을 가던, 어디 몸이 안 좋던 항상 잽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머리 아파요. 그러면 선생님이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다 하시더라고요. 부적격 혈액하고는 다르죠. 체열 전 건강 진단은요, 이 사람한테 피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을까? 피 뽑고 나서 이 사람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체열 전의 건강 진단이에요. 문진, 시진, 촉진, 딱 눈으로 봅니다. 시진. 그리고 물어봐요.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식사는 잘 하세요? 그 촉진. 배가 아픈지도 두들겨 보고요. 어디 문제 없는지 한번 만져봅니다. 이런 거예요. 피 뽑는 사람의 피 뽑고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체열 전 건강 진단이에요. 또 활력증후 측정해야겠죠.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요, 맥박이 떨어지든 혈압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이 활력증후 안에서 웬만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체중은요, 여자 45kg 미만, 남자 50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또 빈혈 검사에서 막성 빈혈이야, 이런 사람한테 피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회 체열량은요, 이 전혈, 전체 피 400에서 440ml, 10%까지 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400을 뽑을 수 있다 하면은 10% 추가해서 440까지는 뽑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에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다.
그런데 희귀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희귀혈액은 10%를 초과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피가 너무 희귀하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뽑는다. 그래서 440 이상 더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열 전 건강진단과 부적격 혈액을 헷갈려 하시는데, 부적격 혈액은 혈액 자체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뽑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요. 체열 전 건강진단은 피 뽑고 이 사람이 뭐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닌지 아프진 않은지 미리 체크하고 피를 뽑는 것입니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며 세계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은 보기에 답이 있다고 했죠? 세계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1. 동물 원인 감염병. 2. 인수공통 감염병. 4. 해외 신종 감염병. 4. 의료기관 감염병. 5. 제사성병 감염병. 정답은요? 3번 해외 신종 감염병이에요.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생겼잖아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된다. 또 세계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죠. 코비드19 2019년에 생겼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해외 신종 감염병입니다. 이게 몇 급이에요? 1급이죠. 1급은요. 생물 테러해서 생긴 감염병이든지 치명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음압격리, 철저하게 격리를 하거나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 병상이 없어서 막 코호트 격리도 하고 했잖아요. 같은 병이 걸린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 코호트 격리. 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사실 코로나가요 2019년 1월 달에 그 설 지나고 바로 그냥 터졌어요. 유행 예견으로 긴급하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무뎌지네요. 1급 감염병은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가 1급이죠. 이 앞에 있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게 바로 해외 신종 감염병이잖아요. 그쵸? 신종 감염병인데 해외에서 왔으니까 해외 신종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1급이에요. 부적격 혈액 발견 시 처리 방법은 1. 폐기 처분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3. 폐기 처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4.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5.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부적격 혈액은요. 폐기 처분하고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폐기 처분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요. 부적격 혈액은요. 폐기를 해야 돼요. 적합하지 않은 혈액이니까요.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적격 혈액은요. 말 그대로 적격하지 않은 혈액입니다. 쓸모없는 피예요. 체열하거나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이나 혈액 제제. 한마디로 이 피가요. 쓸모없는 피입니다. 뭐 에이즈 피야, C형 간염 피야, 뭐 감기는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피야, 매독 걸린 피야, 이런 경우는요 누군가에게 다시 수혈해주기에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체열 시 또는 체열 후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는 이 피가 이상한 피를 뭐라고 하죠? 1번 체열 금지 대상자, 2. 체열 부작용, 3. 헌혈 금지 약물, 4. 부적격 혈액, 5. 특수 수혈 부작용, 4번 부적격 혈액이에요. 부적격 혈액은 체열 후 또는 체열 시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다. 부적격 혈액은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을 합니다. 어떤 피가 부적합한지 쓸 수가 없는지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A, B, C, T, V, A, L, T 이거는 암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 초성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A, B, C, T, V, A, L, T. A가요 에이즈 P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P예요. 에이즈 P죠. 누구에게 수혈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에이즈 걸리잖아요. 적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혈액이다. 또 B, B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C,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B형 간염 P, C형 간염 P예요. 내가 멀쩡하다가 병원에서 수혈 받았는데 갑자기 C형 간염, B형 간염 걸리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P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또 T는요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백혈병 검사예요. 그러니까 백혈병비 안 된다 이거죠. 또 V는요. VDRL 매독 검사죠. 매독 검사 양성이었다. 그러면은 이 피는 부적격하다. ALT는요.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요. 이 피는 누구한테 수혈할 수 없다. 적격하지 않다 이거예요.
ABC, TV, ALT 이거를 머리에 두고요. 보기에 ABC, TV, ALT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A, ASP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벳 A로 암기했던 게 이거였어.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또 B는요. B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C는요.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T는요. 백혈병B다. 다른 말로 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다. 이 말이에요. V는요. VDRL 매독 검사 양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기에는요, 매독검사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VDRL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ABC, TV, ALT 이거 외웠던 걸로 그냥 연결하시는 겁니다. ALT는요, 간 기능 검사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겠죠? 심전도도요, EKG라고 하듯이 간 기능 검사도 ALT라고 합니다. 101 이상이다 하면은요, 이 간 수치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고요. 또 체열 과정에서 응고됐어, 오염됐어, 혼탁하거나 변색됐어, 용혈됐어, 이거 다 못 쓰는 피죠? 부적격 혈액입니다. 또 혈액 용기의 밀봉이나 표지가 파손됐어? 이거 지금 어떻게 오염됐는지 모르잖아요. 보존기간이 경과했어? 유통기한 지났죠? 부적격하다. 체열금지 대상자로부터 체열한 피다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피를 뽑았으면은 이 피는 쓸 수 없다. 적격하지 않다. 부적격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혈액은 이거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 피 뽑는 과정에서 응고되거나 오염되었다. 또는 감염병 약물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한 요인이 있었다.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되고 용혈되었다. 용혈되었다는 건요.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적혈구의 세포막이 파괴돼가지고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혈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혈이라고 해요. 파괴되었다 또는 뭐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혈액 용기 안에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되었다, 보존기간이 경과했다, 안전성의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해당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다 하면은요, 다 적합하지 않은 혈액입니다. 결핵 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동거 가족에 대해서 우선하는 조치는 결핵은 접촉하면은 걸릴 수 있죠. 어떤 조치를 취하냐? 검사한다 이거예요. 1. 결핵 치료. 치료는 본인 돈으로 해라. 보건소에서 해주긴 해주지만 2. 결핵 예방 접종. 3. 결핵 검진. 4. 의료기관 입원. 5. 전염성 소실의 판정. 일단 우선하는 조치? 접촉했어? 검사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예방 접종은요, 결핵이 안 걸린 사람한테 해야 돼요. 지금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예방 접종하면은 안 됩니다. 검사도 안 했고 결핵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전염성 소실의 판정? 이건 또 뜬금없는 얘기죠. 결핵 중요하죠.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 결핵균입니다. 결핵 환자,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환자예요. 그런데 양성이 확인이 안 됐어? 그러면 의사 환자죠? 의사 환자는 마치 결핵 같아 보인다. 모든 것이. 어떤 거? 모든 것이.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엔 해당된다. 기침도 2주 이상 기침하면은요, 결핵 검사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기침을 해가지고서는 병원 갔더니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넘었어요? 근데 선생님 2주 넘은 것 같아요. 막 영상 찍고 뭐고 맨날 바빠가지고 한 3, 4주 됐을 때 간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결핵이 의심되니까 흉부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비인후과 갔는데 정형외과 가서 찍으라 그래갖고 정형외과에서 찍었더니 아닌 것 같은데 기침을 너무 하니까 CT 찍어보자 했어요. CT 찍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하고 뭐하고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어서 기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이 너무 나오시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기침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생활습관병이라서 커피 줄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영상 찍을 때 너무 힘들어서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침이 났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커피, 탄산음료 피한다, 머리를 올리고 자라, 지방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엎드려서 자지 마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거였죠. 기침을 2주 이상 하면은요, 결핵 검사를 진짜로 해요, 병원 가면. 그래서 기침 계속했어. 그러면은 결핵 아니야? 그런데 균 검사는 양성이 아니야. 다 결핵 같은데 이게 결핵 의사 환자예요. 잠복 결핵 감염자, 균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된 자. 균 검사 음성이면 결핵 아닌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더니 감염 검사했더니 양성이에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양성 나왔어. 균 검사만 음성이야. 이 사람 잠복돼 있어서 옮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양성 확인이 안 됐어.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여. 이게 의사 환자고요. 균 검사는 음성이야. 그런데 감염 검사는 양성이야. 양성, 음성 두 말이 나오면은 잠복으로 가세요. 결핵 종합 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건강 종합계획 5년마다 한다. 구강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9실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인데 실태조사 3년마다였죠. 1. 학교 2. 사업장 3. 노인장애인 4. 중환자 5.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뭘까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조사연구 교육사업 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중환자는요 환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구강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요.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건강을 유지 증진해라. 이게 모든 그냥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수돗물 불수 농도 조정 사업, 충치 생기지 말아라. 학교, 사업장, 회사원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음 설명하는 용어는 전파 가능성 2급 이렇게 바로 나오세요. 결핵 환자가 결핵 전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결핵 병원에 입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결핵 걸렸어 입원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약간 좀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1. 보호자 2. 주치의 3.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정답은요? 5번이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만약에 제가 결핵 걸렸어요. 귀간주님 입원하셔야겠어요. 시도지사,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지금 누구예요? 서울시장 누구죠? 예, 오세훈 씨인가요? 예, 오세훈 씨가 귀간주님 입원하세요. 그럼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보건소장이 입원하래. 싫은데요? 저 유튜브 찍어야 되는데요? 이러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너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시도지사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답을 모르시면요. 웬만한 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찍으시면 맞습니다. 결핵 예방법.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것 같아. 입원하세요. 명령하는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여기서 당신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지금 결핵 걸렸어. 특정 그 많은 고객들한테 다 옮길 거니까 이 일 하지 말고 좀 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돼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도지사, 서울시, 경기도지사여야 되는데 세종시는요? 세종시의 시장이 세종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에요. 또 제주도의 도지사가요? 제주도지사가 아니라요. 특별자치도지사예요. 그래서 세종시랑 제주도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입원하지 마세요. 서울시, 경기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그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결핵 크고 옮기면은 한국 이미지 나빠져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맞죠. 근데 시도지사의 변형된 이름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보세요. 특별자치시의 시장,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니까요.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잡 아닙니까? 잡은 특별하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잡스탑 하는 게 특특이에요. 잡스탑, 특특. 결핵 환자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 환자 누구한테 신고하냐?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병원장이에요. 의원은 웬만하면 그 의원이 의료기관의 장이죠? 누구한테 신고해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고, 감염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소속된 의사, 병원에서 의사가 3명 있어. 그 사람이 소속된 의사죠? 의료기관의 장, 대표 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 원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한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냐? 소속된 의사면 월급쟁이 의사 페이 닥터일 수 있죠? 대표 원장. 의료기관의 장한테 보고한다 이거예요. 근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위에 자기 위에 있는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마치 결핵 같아 보여? 의사 환자 아닙니까? 균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되었다 이 얘기죠. 결핵관리법상 결핵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벌칙. 환자 비밀 누설은 무조건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든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핵 예방법상이든 앞에 뭐가 붙든 환자 비밀
누설은 33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대상자 비밀 누설은 2이에요. 그러나 간호조무사 시험이죠. 33입니다. 질병의 단계에서 이미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는 증상이 안 나타난대요. 1. 현성 감염, 2. 비병원성, 3. 초기 병원성, 4. 발현성 감염. 정답은요? 5번 불현성 감염입니다. 현성 나타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불현성 감염 아니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감염병 용어 국시에 자주 나오죠.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병원력,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요거는 그냥 듣고만 가세요. 비병원성기, 병원성기가 아닌 게 비병원성기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 이게 바로 비병원성 기입니다. 암기가 안 되면은요, 키워드만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또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동력입니다.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이거 머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심각한 동력이다. 질병에 안 걸린 시기, 비병원성 기, 시기인데 비병원성 시기 이렇게 안 하고 비병원성 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염력은요,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에?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하여 사람한테 침입해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능력이 감염력입니다. 현성 감염자, 현성, 나타날 현, 보인다 이거죠?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난 사람, 현성 감염자예요. 증상이 명백하게 안 나타난 사람은요, 불현성 감염자겠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불현성 감염기, 불현성 감염 시기, 시자 뺀 거예요. 묵음이죠, 한마디로. 결핵 환자, 결핵이 걸린 사람이죠. 임상적 특징도 있고 결핵균에서 양성 확인이 된 사람이 결핵 환자입니다. 결핵 환자가 되려면은요, 균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와야 완벽한 환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복 결핵 감염자와 결핵 의사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눈으로 봤을 때는요, 결핵에 해당하는 소견이 전혀 없어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으로. 2주 이상 기침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엑스레이에서 결핵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조직검사 했는데도 이 소견이 없지만 감염 검사를 했더니 감염 검사가 뭐죠?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요. 이거는 양성이래요.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는요, 모든 게 결핵 같아 보여요. 2주 이상 기침했고요. 엑스레이 찍어도 결핵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다 해당이 됐는데 균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균 검사가 양성이 되어야 완전한 결핵이다 하는데 균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든 건 결핵 같아 보인다. 의사 환자예요. 헤아릴 의, 같을 사, 마치 결핵 같아 보인다. 이게 바로 결핵 의사 환자고요. 소견이 없고 균 검사가 음성이다. 잠복입니다. 양성 음성이 나오면은 잠복이에요. 투베르쿨린 검사가 결핵 감염 검사거든요. 요거는 양성인데 균 검사는 음성이야. 이게 바로 잠복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 보균자, 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건강 보균자, 건강한데 본인은 건강한데 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감염병 관리에 문제가 된다. 요 정도 알고 가세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5년마다 정신질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관할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은요? 1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나라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죠. 장관이 되겠습니다. 장관. 기본 계획은 거의 다 5년마다 세워요. 그래서 감염병 기본 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질환 기본 계획 5년마다 한다. 구강 기본 계획 5년마다 한다.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한다. 결핵관리 종합계획 다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서 매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특이하니까 국가고시 진짜 자주 나오죠. 영유아 구강보건계획, 임산부 구강보건계획 매년 한다 또는 1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영유아, 임산부, 모자 보건의 대상이죠. 건강이 취약합니다.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건강을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구강보건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요,
전신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요. 왜? 음식물을 씹지를 못하죠? 그러면 소화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면 위장 장애가 생기죠? 또는 이가 썩었는데 치료를 안 했어요? 그 균이 막 심장으로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강보건 계획은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된다 이거죠. 검진은요? 6개월마다 해라. 충치 생기지 않게 불소를 도포하는 것도 6개월마다 해라. 스케일링도 6개월마다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케일링 한 지 지금 1년 넘으신 분들 치과 가서 빨리 스케일링 하세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 구강 실태조사, 구강은 좀 더 신경 써야 돼. 자자 3년마다. 구실삼. 그래서 이것도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이고 다른 기본 계획은 다 5년인데 구강 실태조사만 3년마다고 구실삼 영유아 임산부의 계획 구강 보건 계획은 매년 한다. 1년마다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하는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요? 몇 년이죠? 5년마다 했죠. 하지만 구강 실태조사는요? 구실삼 3년마다 한다. 나의 구원자